안녕하세요. 2023년도 산티아고 순례길 설명하는 미코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예전에 사실 제가 똑같은 거를 찍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뀐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때 그 음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찍어보고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내년도 순례길을 가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시 한번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은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중등산화, 등산화 중에서도 이제 중등산화가 있고요. 뭐 경등산화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신고 계신 게 바로 요겁니다. 중등산화.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밑바닥이 굉장히 단단한. 물론 여기는 지금 비브람이라는 이제 바닥을 이 나왔는데요. 이 사진에는 한국 분들은 뭐 리치 엣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밑바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렇게 생긴 약 500g에서 한 600g 무겁게는 한 700g까지 가는 그런 등산화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트레킹화. 트레킹화는 300g 이하. 300g 넘어가면 사실 트레킹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너무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재들이 굉장히 시원한 소재들, 통기성도 좋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바닥은 그렇게 탄탄한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화, 운동화죠. 운동화고 그다음에 샌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 좋다 보니까 어떤 노면에서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에서 등산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편할 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그 등산을 하시는 거랑 순례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등산은 어, 경사로를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 앞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순례길은 굉장히 오래 걷습니다. 오래 걷고 평지를 많이 걷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 이 앞부분만 걷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부분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도 보호되고 방수도 또 눈이 오는 경우 눈도 잘 스며들지 않죠. 근데 장시간 착용했을 때 열이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이 그 열 때문에 무를 수 있고 일단 무거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시간 걸었을 때 무릎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발에 땀도 안 차고 뭐 무릎도 괜찮다. 그러시면은 사실 가장 튼튼한 신발이죠. 두 번째는 이제 트레킹화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기성도 좋고 바닥이 탄탄하다고 써 있는데요. 그 요새는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이 이렇게 짧은 데다가 요렇게 요 바닥을 등산화 바닥을 쓰는 거는 경등산화죠, 사실. 그래서 사실 중등산화, 트레킹화 요 사이에 경등산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산티아고 순례길 아예 산티아고라는 이름으로 나온 신발도 있더라고요. 이 경등산화 중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순례길에서는. 비를 맞으면 신발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물기가 빨리 안 마르겠죠. 그 다음날 신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특별한 말리는 기계가 있다든지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이제 물기가 빨리 마른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이제 발목 보호가 안 된다는 거. 뭐 수명이 짧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그 비를 맞으면 이렇게 접합 부분, 요렇게 그 본드로 붙인 부분들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최대 800km 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뭐 메이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러닝화. 러닝화는 운동화죠. 운동화 신고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돼요. 실제적으로 됩니다. 이 운동화에 적응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운동화로 평지를 굉장히 많이 걸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발에 운동화가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데 그래도 조금 바닥이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좀 바닥이 좀 있는 이따가 노면을 보여드릴 텐데 그 노면을 보시면 아 운동화는 좀 힘들겠네 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조금 튼튼한 그런 운동화를 신으신다면 트레킹화에 준하는 그런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러닝화의 가장 좋은 점은 뭐 가볍고 또 세탁도 잘 되죠. 근데 이제 산길이나 돌길 또 막 흙이 묻으면은 이게 또 여기 천이다 보니까 이쪽이 천이다 보니까 이 진흙이 묻어 가지고 막힌다든지 진흙이 들어간다든지 또 방수가 전혀 안 되죠. 트레킹화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가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비는 그냥 지나가는 비는 트레킹화 정도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죠. 등산화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러닝화는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물론 이제 그다음 날 잘 마른다는 어떤 그런 또 장점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샌들. 누가 샌들을 신고 순례길을 걷나라고 하지만 가서 보시면 꽤 적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꽤 많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800km 걸으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100km 정도 남겨 놓으면 신발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신발 때문에 힘들다든지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지고 왔던 샌들을 신고 걸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비가 많이 올 때,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은 샌들을 신으세요. 물론 추울 때는 샌들은 좀 위험합니다. 발이 예, 얼을 수도 있고 뭐 눈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좀 신으시고 또는 발이 좀 무른다라고 할 때 바꿔서 신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길 지형을 보시면 대략 내가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 될지 판단을 하실 텐데 맨 처음에 만나는 게 제일 힘든 피레네 산맥의 산이에요. 생장에서 론세스바이스로 넘어갈 때 상당히 높은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산길도 썩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좀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 산길을 생각하면은 등산화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벨로라도, 혼세바돈 그리고 오세브레이로 이런 데서 이제 산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산길들이 있습니다. 산길들이 있고 로스 아르코스 뭐 여기 그 아르수아 가는 길에도 산이 있고 나트막한 산이죠. 굉장히 나트막한 산인데 그런 길들은 제가 볼 때는 트레킹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데 요 네 산맥을 생각해 보면 좀 한번 등산화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평지 같은 경우에는 평지예요. 거의 300km 가까운 곳을 부르고스에서 아스토르가까지 거의 평지인데 이런 지역은 굳이 뭐 등산화처럼 발목이 있는 신발을 신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산화, 뭐 트레킹화, 운동화 다 가져가시는 건 좀 그렇고요. 두 가지 정도. 샌들은 제가 볼 땐 필수인 것 같고 샌들에다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크루스 데 페로 철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죠. 보통 분들이 이제 생장에서 출발을 해서 산티아고까지 800km 풀 코스를 걸으시는 분들은 튼튼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맞고요. 레온에서 중간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등산화까지는 아니고 트레킹화 정도. 그리고 사리아에서는 운동화도 가능합니다. 프랑스길 경사도를 보면요. 평균 오르막길 경사도가 4.42%. 그리고 내리막길도 거기에 똑같이 마이너스 4.5%.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산길이라고 보기에는 평지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오르막길 경사도가 9.5%. 1.5km밖에 안 됩니다. 최고 내리막길 경사도는 7.5%. 이것도 한 1.5km 됐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산길이라고 봐야죠. 최장 오르막길 경사도 7.3%, 20km 동안. 그 다음에 최장 내리막길 경사도 14.3km 동안 5.1%. 대략 어디쯤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오르막길, 내리막길 심한 곳에서는 이제 산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면을 보시면은 이게 생장이에요. 첫날. 길 보면 그냥 산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 산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 산은 경사도가 급경사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10여 분, 한 20분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가요. 아까 그 여기 20km 동안 7.3%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그래서
막 지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치는 그런 구간이고요. 노면 보시면은 뭐 등산화가 가장 잘 어울리겠죠. 운동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요런 길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요. 산길이 이것도 산길인데 천천히 올라가는 산길. 천천히 올라가는 산길이고 노면은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가 오면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스팔트 길. 여기랑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여긴 그래도 흙길이라서 덜 뜨거운데 메세타 아까 말씀드렸던 평지에서 이 아스팔트를 만나면 바닥이 좀 뜨겁고 좀 발의 피로가 금방 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폰세바돈에서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런 이제 그 돌길들이 있어요. 예.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이거는 지금 사진이 좀 잘 안 나는데 비가 많이 오는 길이에요. 산길. 좀 이렇게 그 진흙이 질척질척하게 이렇게 죽처럼 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길 모든 길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신발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평균 강수량을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800km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800km인데 어떻게 이게 평균 강수량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되지는 않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우리나라만큼 비가 오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예 비가 거의 안 오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평균이에요. 거의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은 순례길에 있는 그 도시들의 평균을 가지고 잡은 건데 이것도 그렇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월 달이 비가 제일 안 오죠. 예. 데이는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 비가 오냐 이겁니다. 3일 정도 비가 오고 인치로 했을 때 0.8인치 20mm 정도가 비가 온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데는 겨울입니다. 예. 1월, 2월, 그다음에 11월, 12월. 주로 많이 가는 3월부터 6월까지. 7월, 8월은 많이 안 가요. 너무 덥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숙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많이 가고 또 9월부터 10월까지 가시는데요. 3월부터 6월 보시면은 비가 뭐 한 달에 6일, 8일, 9일, 5일, 또 10월, 11월, 5일, 8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손님들 모시고 10월 12일 날 갔다가 10월 28일 날 돌았습니다. 16일 동안 비를 한 열흘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달에 5일이라고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발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선택 방법은요. 가장 첫 번째, 기본 원칙이죠. 내 발에 가장 익숙한 신발. 그동안 한국에서 걸으셨을 때 무리가 없었고 가장 걸을 때 편했던 그 신발이 최고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비가 왔을 때의 문제인데요. 방수가 일단 되는 신발이 좋겠죠. 근데 어느 정도 방수가 되지만 그 이상 비가 올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폭우가 내린 경우 그럴 때는 신발이 젖기 때문에 또 그때는 건조가 빨리 되는 신발이 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장년층 순례자인 경우에는 무릎이 괜찮으시다가도 갑자기 또 아프셔서 못 걷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은 무겁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량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슬리퍼나 샌들은 필수예요. 예. 순례가 끝난 뒤에 슬리퍼 신고 다니시거든요. 발에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비가 온 날은 신발이 젖었기 때문에 그 신발은 말려놓고 샌들을 신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슬리퍼나 샌들을 반드시 하나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신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배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